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돈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아니면 자식 농사 잘 지은 사람. 잠깐만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사람들 많이 안 부러워요. 진짜 부러운 사람은 따로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냐고요?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부러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로운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부러워하는 것이 바뀝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 명예를 쫓았지만 60세를 넘어서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60세를 넘어서 진정으로 부러워하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과 그들이 가진 소중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례들과 함께 전해드릴게요.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60세를 넘어서 가장 부러운 사람은 바로 자신의 건강을 잘 지켜온 사람입니다. 얼마 전 저는 72세의 김영호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3바퀴 돕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의 40년간 이어온 아침 습관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 버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건강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50대 중반에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을 때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그 사건 이후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간단해 보이지만 이 3가지를 꾸준히 지켜온 결과 김 할아버지는 이제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약을 먹고 있어요. 병원도 산부인과 빼고 다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정기 검진 외에는 병원에 갈 일이 거의 없어요.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의식적으로 건강을 위한 선택을 해왔고 그 결과 70대의 나이에도 손주들과 함께 축구를 할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60세를 넘어서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건강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이자 재벌 회장이었던 사람이 70세를 바로 넘기고 세상을 떠난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진정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건강입니다. 두 번째로 부러운 사람은 평생 인간관계를 잘 가꾸어온 사람입니다. 68세 박남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평생 교사로 일하며 많은 제자들과 동료 교사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녀의 집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죠.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주변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에서 온다는 거요. 남이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마다 화요 모임이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친구들과의 모임이죠.
그들은 함께 웃고 울고 서로의 인생을 나눕니다.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을 때 이 친구들이 없었다면 저는 그 어둠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이 제 삶의 등불이 되어 주었죠.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유대감을 가진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특히 외로움은 담배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박남희 할머니처럼 평생 관계를 가꾸어온 사람들은 노년의 외로움이라는 거대한 적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부러운 사람은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은 사람입니다. 75세 이종석 할아버지는 65세에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평생 전기 기술자로 일하다가 은퇴 후 그는 항상 꿈꿔왔던 역사학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이해가 안 간다고 했어요. 그 나이에 왜 고생을 자초하냐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고생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종석 할아버지는 지금 석사 과정까지 마치고 지역 역사 동아리에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20대 청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도 노화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면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저는 매일 뭔가를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에 새로운 연결망을 만들어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활발한 정신 활동을 유지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낮다고 합니다. 종석 할아버지처럼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항상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부러운 사람은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한 사람입니다. 67세 정수영 씨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했지만 20대부터 꾸준히 저축과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지금 경제적 걱정 없이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결코 큰 돈을 번 적이 없어요. 하지만 작은 돈을 모아 큰 돈을 만든다는 원칙을 지켜왔죠. 월급의 30%는 무조건 저축하고 그중 일부는 장기 투자에 사용했어요. 수영 씨는 또한 젊었을 때부터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그녀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투자했습니다. 친구들이 명품백을 살 때 저는 그 돈으로 주식을 샀어요. 친구들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때 저는 집에서 요리를 했죠. 그 결과 지금 저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수영 씨의 경제적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노후에 필요한 의료비, 생활비 등을 면밀히 계산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미루다가 너무 늦게 시작해요. 하지만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20대부터 시작한 저의 작은 투자가 60대에는 큰 숲이 되었죠.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재정적 스트레스 없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가꿀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러운 사람은 취미와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70세 이명숙 할머니는
60세에 도자기 공예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지역에서 인정받는 도예가가 되었고 작은 갤러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처음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우연히 도자기 공예 강좌를 듣게 되었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명숙 할머니에게 도자기는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정체성이자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작업실로 향합니다. 손에 흙을 만지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소녀처럼 밝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잃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새로운 열정을 찾으면 오히려 얻는 것이 더 많아요. 저는 60대에 새로운 저를 발견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명숙 할머니처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생동감이 넘칩니다. 6번째로 부러운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78세 김명호 할아버지는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 실패, 아내와의 사별, 건강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비밀이 뭐냐고요?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거죠.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사소한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죠. 명호 할아버지는 40년 전부터 작은 노트에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150권이 넘는 노트가 쌓였습니다. 그 안에는 인생의 크고 작은 순간들에 대한 감사함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진짜 비밀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는 마법과 같아요. 모든 것에 대한 시선을 바꿔주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우울증과 스트레스 수준이 낮으며 더 나은 수면 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 방식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삶의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7번째로 부러운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산 사람입니다. 82세 이순자 할머니는 평생 교사로 일하며 자신의 가치관을 지켜왔습니다. 그녀는 더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직장 제안을 여러 번 거절하고 가난한 지역의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마음의 소리를 따랐죠.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순자 할머니는 지금도 제자들의 방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선생님의 가르침이 인생을 바꿨다고 말합니다. 은퇴 후에 가장 힘든 것은 후회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았는가?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외부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보다 자신의 내면의 나침반을 따릅니다. 순자 할머니처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산 사람들은 노년에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살았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았습니다. 여덟 번째로 부러운 사람은 유연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76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평생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3번의 직업 전환을 거쳤고 50대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60대에는 스마트폰과 SNS를 마스터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변화를 거부해요. 나는 늙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어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것은 단지 핑계일 뿐이에요. 마음만 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지금도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배우는 것을 즐깁니다. 그는 최근 손자에게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법을 배웠고 자신만의 채널도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해요. 우리가 적응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죠. 저는 항상 왜 안 되지?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마음가짐을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부릅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봅니다. 철수 할아버지처럼 유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세상에 적응하는 능력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즐깁니다. 9번째로 부러운 사람은 의미 있는 인생의 목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73세 장미희 할머니는 손자가 희귀 질환으로 진단받은 후 같은 질환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다른 가족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저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에요. 그것은 목적이 됩니다. 미희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깊은 보람을 느낍니다. 그녀의 삶은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이제 뭘 하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해요. 하지만 자신이 아닌 다른 큰 무언가를 위해 살 때 그 질문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의미를 찾는 것이 인간의 주된 동기라고 말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삶에서 의미와 목적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미희 할머니처럼 의미 있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삶의 방향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큰 무언가에 기여하며 그 과정에서 깊은 만족감을 경험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부러운 사람은 자신과 화해한 사람입니다. 85세 박종인 할아버지는 평생 많은 실패와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실수들, 놓친 기회들, 후회했던 선택들을 이제는 평온하게 받아들입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어요. 우리 모두 실수를 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종인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몹시 책망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 없이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과 화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상태를 자기 수용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수용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 성공과 실패를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자기 수용을 가진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고 합니다. 종인 할아버지처럼 자신과 화해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60세를 넘어서 가장 부러운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건강을 지키고 인간관계를 가꾸고 배움을 멈추지 않으며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하고 취미와 열정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며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고 유연한 마음을 유지하며 의미 있는 목적을 추구하고 자신과 화해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그들은 삶의 여정에서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라 적극적인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매주, 매년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했고,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지금의 부러운 삶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지금 이 순간부터 의식적인 선택을 시작한다면 미래의 여러분도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